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시장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요새 왜 이렇게 일찍 매매가와 전세가가 회복을 시작했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이제 유명해지신 분들 중에 부동산 사이클을 많이 주장을 하세요. 몇 년 동안 오르고 몇 년 동안 내리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사이클이 안 먹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급자반, 요새 새로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초급자반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파트 인허가 1년 만에 반토막, 공급대란 논화. 요게 왔는데 우리가 좀 연동성 있게 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개수랑 또 인구 막 이런 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아파트 덜 짓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지금 꽉꽉 차 있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뭐냐면 빌 집은 비고 찰 집은 찹니다. 지금 지방에 대학교 소멸되고 있거든요. 서울대 가보세요. 연대, 고대 가보세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가보세요. 학생이 있나 없나. 이런 식입니다. 사람은 한 일생 동안에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내가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면 대학교는 내가 공급 못하죠. 주택도 공급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인허가가 줄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이미 인정을 했죠.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얼마 전에 발표한 91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정부는 주택 공급을 지금 늘릴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수요를 늘려줘야 돼요. 건설사가 집을 지을 맛을 나게 해줘야 됩니다. 전세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전세를 놓을 맛을 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단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 없다면 한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파트 인허가 1년 만에 반토막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트로 이동을 원하고 있고요. 매년 서울에 5만 채 안팎의 아파트가 필요해 왔고요. 근데 앞으로 가면 이제 2만 채가 안 됩니다. 잠깐 좀 높아져도 2만 채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만 채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데이터를 봅시다. 부족하다 하는데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 지인인데요.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의 공급량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긴 미분양이고요. 여기 파란색 덩어리 있죠. 이게 공급량입니다. 요 아래 조그만 초록색 막대기는 월별 공급량입니다. 쭉 역사로 돌아보면 2009년도죠. 2009년부터 쭉 갑니다. 대충 한번 볼까요? 쭉 공급량 늘었다 줄었다 보이시죠? 쭉 가는데 여기가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2019, 2020, 2021이에요. 그런데 2019, 2020, 2021 시장이 어떻게 됐었죠? 요새 이제 한동안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요 시기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급량이 많은데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공급이 많았는데도 시장이 올라갔네? 공급량이랑 상관이 없나? 이게 아니에요. 서울은 공급량과 시세가 연동되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정부에서도 발표한 게 뭐예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3년, 이게 내년이에요. 이게 내후년, 이게 그 다음 연도예요. 2026년도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당장 노력을 하면 조금은 바꿀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조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이클은 주택을 공급하고 줄이고 공급하고 줄이고 과다 공급이면 미분양이 나고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중간에 맥이 막혔죠. 언제부터냐면 여기서 2017년도에 규제가 나오면서 막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급량이 안 먹힙니다.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공급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 폭등을 합니다. 뭐냐면 공급은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그것만으로 돌아가지 않죠. 우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전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파트 대체자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도 하나가 아니에요. 빌라, 매매, 전세, 월세가 있고 아파트도 매매,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신축만 줄어드는 겁니다. 신축이 줄어들어도 구축의 매매나 구축의 전세 물량이 시장에 다량 풀리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안정화된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 계획을 많이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시중에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많아요만 보면은 이거대로 시세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비슷한 공급량이죠. 여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네나 얘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이 시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량이 많다가 내려갔죠. 2022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지옥의 해였죠. 공급량 가지고 신규 공급량 가지고 아파트 시세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것만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신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신규 공급이 일어나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 자, 신규 공급이 씌워졌죠. 빈집이 생겨났잖아요.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이 안에, 이전에 금융적인 현상은 뭐 연속성이 있지만 그 전에 끝나요. 분양하고 대출받고 잔금 치르고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요. 분양권 시장에 피가 붙었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만약에 정비사업이면 그 전에 막 거래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이후에 공급 자체는요, 빈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집을 누군가 채워야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전 영상에서 계속 어필드린 건데 여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누가 채우겠어요? 아파트 수요자가 채우는 거예요. 어딘가를 비우고 올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집 어디선가는 새로운 아파트가 서울에 늘어났다면 지방이든 어디든 서울에 빌라든 반지하든 옥탑이든 간에 어디선가 비워지고 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실제 사용 가치. 실제로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주인들의 금융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의 목적은 뭐죠? 전세로 환산이 됩니다. 매매는 가수요가 있잖아요. 미리 사두고 싶기도 하고 매매는 4채 5채 사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잘 없지만 전세는 없어요. 전세는 한 채예요. 그래서 전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 전세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좋고 대형 호재가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올라갑니다. 전 이런 현상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기사만 가지고 매매가 상승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펼쳐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월세도 엄연한 한 초이스입니다.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미 인식이 그렇게 됐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긴 시장이니까.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빌라 매매 전세 월세 이걸 펼쳐놓고 다 따져야 돼요. 구축 매매가 많은가? 아니면 급매가 많은가? 전세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는가?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다면 공급이 뭔가 줄어들진 않는가? 수요는 늘고 있는가? 이거를 다 따져서 이게 만약에 추후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의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보시다시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보시고 패닉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얘가 하는 얘기가 공급 대란 오겠지만 매매가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규 공급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전세 공급도 부족할 거고 월세 공급도 부족할 거고 구축 매매 중에 급매도 부족할 거예요. 시장이 엉망이에요. 지금 현 정부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까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기사는 지금부터는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인허가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아파트 시장에 가격을 내리거나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빌라 시장 보세요. 지금 누가 빌라를 지어요? 누가 빌라 전세를 주겠어요? 아파트 지금 누가 다주택자 돼서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 누가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겠어요? 아무것도 안 풀어줬잖아요. 정부 대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책이에요.
솔직히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은 부족한데 대책은 없습니다. 신규 공급 부족할 건데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을 때는 이것도 답이 없죠. 그러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중요하시다면 결정을 서두르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그거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